네, 미국 국무부는 2020 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북한을 향해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새로운 대북 정책의 검토 막바지 단계에서 나온 발표여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세계보건기구 WHO의 코로나19 기원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중간 동물 숙주를 거쳐 인간에게 전파됐을 가능성을 가장 높게 평가했습니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우선 미얀마 소식부터 살펴봐야 되겠네요. 희생자들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고 미얀마 내 소수민족들과 연대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는 내용인데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네, 군부의 민간인 학살이 멈추질 않자 미얀마 소수민족 무장단체들이 나섰습니다. 소수민족 무장단체 중 세 곳은 군부를 향해 최후 통첩을 띄웠습니다. 잔혹한 학살을 중단하지 않으면 반군부 세력과 힘을 합치겠다는 겁니다. 미얀마 민족 민주주의 동맹군을 비롯한 소수민족 무장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군부가 시위대를 죽이는 일을 멈추지 않으면 쿠데타에 저항하고 있는 이들과 함께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수민족 무장단체가 군부를 향해 이처럼 최후 통첩을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반쿠데타 거리 시위를 주도하는 민족총파업위원회는 16개 소수민족 무장단체들에게 군부의 억압에 저항하는 이들을 도와달라는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사사 유엔 미얀마 특사는 환영했습니다. 그는 2008년 군부가 제정한 헌법을 대체할 새로운 헌법을 작성하는 작업을 몇몇 소수민족 무장단체와 벌이고 있다면서 여기에는 소수민족이 자체적으로 군을 보유하도록 허용하는 연방군 창설도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부의 권력을 빼앗긴 민주진영은 4월을 목표로 소수민족 무장단체들과 추진 중인 연방연합의 속도가 붙으면서 내전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얀마 군부가 소수민족 무장단체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카렌 민족연합은 군 병력 수천 명이 모든 전선에서 자신들의 영역으로 진격해 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를 향해 국경을 넘어 도피한 난민들을 보호하고 민간인을 학살하는 군부를 압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현재 5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온 상태입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 정치권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국무부가 해마다 이맘때 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발표하는데요. 올해 발표 내용은 아무래도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관심이 더욱 쏠리고 있죠. 네, 특히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는 미 국무부가 국가별 인권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을 향해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리사 피터슨 미 국무부 차관보 대행은 기자회견에서 국무부는 현재 범정부적으로 대북 정책 검토 과정을 진행 중이며 인권은 북한 정부를 향한 전체적인 정책의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국의 대북 전단 금지법에 대해서는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 증가가 미국의 우선순위라며 한국 정부를 향해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미국이 마무리 중인 대북 정책에 있어 북한 인권이 중요한 요소로 반영될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입니다. 북한 인권 보고서 자체는 2019년도와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보안부대가 수많은 인권 유린을 자행하고 있으며 당국에 의한 불법 살해, 실종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조국 전 법무장관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의 부패와 성추행 의혹, 대북전단 금지법 논란이 주로 다뤄졌습니다. 기자회견에 나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중국 신장 지역에서 이뤄지는 위구르족 집단 학살과 미얀마 인권 침해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로나19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사태 초기부터 코로나19는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 그 기원을 둘러싼 논쟁이 뜨거웠는데
세계보건기구가 주도해서 이 기원 조사에 나섰는데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드디어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WHO 전문가팀은 지난 1월에 중국 우한에 방문을 했습니다. 코로나19 발병이 처음으로 보고된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 기원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내용을 요약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간 동물 숙주를 거쳐 인간에게 전염됐을 가능성이 가장 높고 실험실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겁니다. 조사팀은 일단 코로나19의 전파 경로를 4가지로 상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바이러스가 박쥐 같은 동물에서 중간동물 숙주를 통해 인간에게 전파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쥐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바이러스가 발견됐는데 둘 사이에는 수십 년의 진화적인 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무언가 중간고리의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특히 천상갑에 대해서도 매우 비슷한 바이러스가 발견됐다며 박쥐에서 출발해 최소 한 번 이상 중간 전염이 있었을 것으로 봤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이 높게 평가된 가설의 경우 바이러스가 박쥐를 비롯한 1차 동물 숙주에서 인간으로의 직접 전파사입니다. 아울러 밍크가 1차 동물 숙주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조사팀은 이어 콜드체인, 그러니까 냉동식품 운송을 통한 전파설에 대해서는 있을 수는 있지만 오염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험실에서 바이러스가 유출됐다는 가설에 대해서는 극히 드물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기원 조사팀은 이번 조사와 관련해 정치적인 압력을 느끼기는 했지만 보고서를 바꾸라는 압박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코로나19 기원 조사 결과가 발표는 됐지만 오히려 이 조사 결과가 많은 의문점을 남겼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새로운 통찰력을 거의 제공하지 못했다는 그런 지적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조사팀은 중간동물 숙주 전파설을 포함한 4가지 가설을 제시했지만 코로나19 기원에 대한 결정적인 내용을 보고서에 담지 못했습니다. 뉴욕타임스와 AP통신을 비롯한 주요 외신은 새로운 통찰력을 담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WHO와 공동조사에 나선 중국 측의 자료 협조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조사팀이 권고한 추가 연구에 대해 중국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협력할지도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아울러 보고서 발표가 예정보다 한 달 이상 지연된 점도 비판거리로 꼽힙니다. 결과가 지연된 이유에 대해서 WHO나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특별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입니다. AP통신은 보고서 발표에 계속되는 지연으로 중국 측이 결론을 왜곡하려고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된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테워드로스 WHO 사무총장은 조사팀에 실험실 유출설에 대한 심층 연구를 더욱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 일본 등 14개국은 조사에서 원 자료에 대한 접근이 미흡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네, 많은 전문가들이 아무튼 조사와 관련해서는 좀 미흡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이번에는 코로나19 주요 나라 상황 살펴볼까요? 네, 미국에서는 4차 유행 조짐이 일고 있습니다. 미 존스 홉킨스 대학교 집계 기준으로 29일에는 미국 신규 확진자는 6만 9천 명으로 나왔습니다. 지난 24일에 8만 6천 명보다는 적지만 주말을 거친 뒤 신규 확진자가 적은 월요일 수치로는 지난달 8일 9만 명 이후 가장 많은 겁니다. CNN도 최근 일주일간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6만 5,700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22%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미국 전체에서 돌고 있는 코로나19의 26%를 차지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영국발 변이가 지배적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영국발 변이가 현재의 백신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이 더 많이 퍼지면 또다시 변이가 발생해 문제가 되는 변이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입니다. 코로나19 4차 유행 조짐 속에 델라웨어, 엘라베마주를 비롯한 일부 주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를 비롯해서 봉쇄를 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전체 인구의 15%인 5,261만여 명이 2차례 접종을 모두 마쳤고 28%는 최소한 한 번 백신을 맞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영국인 절반이 코로나19에 이미 걸렸거나 백신 접종 효과로 항체를 보유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통계청은 잉글랜드 거주자의 55%가 항체를 가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영국에서 백신 접종자는 3천만 명이 넘고 누적 확진자는 430만 명 이상입니다. 독일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을 60세 이상에게만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독일 보건당국은 혈전증이라는 부작용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이후 60세 이하에게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나이에 일부 제한을 둔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국제 소식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브리핑의 김지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